오늘 오전 끝장 기자회견이라더니 끝장이 무슨 의미인가 다들 해석으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스스로 끝장내는 기자회견이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대국민 담화 마지막 기자회견이 아닌가, 스스로를 끝장낸 기자회견을 의미한 거였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왜 그럼 스스로 셀프 자폭을 했다고 보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체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서도 없었고, 오죽하면 막 국힘당 정치인들도 긴장이 돼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런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앞부분에 자기 준비한 얘기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자화자찬을 하죠. 뭐 지방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세수펑크 지금 올해만 해도 29.6조 이거 맞겠다고 지방 거기다가 모든 책임 다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뭐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더 유발시키는 이런 행보들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의료개혁 타령하는데 아직까지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의 혼란이라든지 지금 현장의 혼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연금개혁 이거 이재명 대표님이 진작부터 대화 좀 하자고 했는데 그거 무시했던 거 아예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교육개혁은 뭔 본 궤도에 오릅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교육개혁의 본궤도는 결국에 이승만 찬양하고 다시 그 성역화하자, 요게 교육입니까? 이게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덕지덕지 뉴라이트 생각들 아무데나 그냥 오염시켜 놓는 게 그게 교육개혁의 본 궤도에 오른 겁니까? 진짜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가 이러니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끔찍한 얘기를 했죠. 임기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서 일하겠다. 아니, 죄송한데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발 임기 그만 마치는 날까지 노력 좀 그만하고 알아서 내려와라. 그래서 하야, 뭐 퇴진 이런 얘기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심지어 그 주변에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을까 하고 열심히 그냥 입 벌리고 쫓아가서 김건희 성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하나씩 좀 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심지어 자백까지 했는가. 일단 국민 여러분께 죄송, 요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얘기하는 건가?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뭐 김건희 사과다, 뭐 대외활동 중단이다 이런 것 따위로 넘어갈 수 있는 국면 아니다. 무조건 그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김건희 특검이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자 질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과를 했는데 결심 배경과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 내가 2년 반 동안 지금 이제 임기 반환점을 또 돌고 그러니까 그래 감사랑 사과랑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 믿기지만 제가 그냥 말로 떠들면은 설마 그랬겠어? 설마 그렇게 지금 이 난리난 마당에 제정신 이 정신 나갔냐는 소리가 나오는 지금 제정신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말을 했겠어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충격에 빠진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막 당 공천 막 개입 의혹 얘기 나오고 지금 이 문제가 결국 국정농단 얘기까지도 이어진 마당에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 나는 당선인 때 고3 이상으로 바빴다. 갑자기 입시생들까지 건드립니다. 입시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당장 이걸 보시는 뭐 주위에 입시생 분들, 뭐 젊은 분들, 그 학생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생들, 고3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제 그 수능을 코앞에 두고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맨날 그냥 술 마시고 막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해외 나가면 나갈 때마다 막 사고가 터지고 정치적으로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고, 근데 이걸 갖다 갑자기 고3 얘기를 꺼냅니다. 이거는 중고등학생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심지어 이것도 기가 막힌데 자기가 당선인 시절에 2달 동안 경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냐. 근데 왜 맨날 어디 공식석상에 나오면 막 그 기억나시죠? 출근길 문답할 때 그때 막 뒤에 막 까치집 머리 이렇게 돼 있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측근들도 부정 못하는 얘기가 뭡니까?
맨날 술 마시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각하고 그래놓고 무슨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자기 입장에서 그럼 술 마시고 막 자기 그런 무용담 떠들고 자랑하고 막 사람들 갈구고 이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맞아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 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겠대요.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게 심지어 무슨 국회의원들 뭐 막말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워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겠다. 김건희가 순진한 면이 있다. 이 얘기를 안 믿기겠지만 생방송으로 이게 무슨 전원으로 통해지는 얘기도 아니고 생방으로 자기 입으로 떠들었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누가 감당합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그 K 시리즈로 지금 뭐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특히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이돌 쪽 이런 쪽 지금 사방에서 K 멋있다 코리아 나도 한국어 배워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을 모아나고 보니까 바로 이제 부끄러워지죠. 이런 후진국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당선되고 명태균 씨와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요런 얘기도 당당하게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요. 야 심지어 이거는 빼박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정치 선언한 뒤에 문자가 막 쏟아지는데 아내가 보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까지 내 핸드폰으로 답장을 하고 있더라. 빼박으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사람들 만나고 집에 와가지고 뭐 왜 지치겠습니까? 또 한 장 걸쭉하게 또 들이키고 와가지고 집에서 코 골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5시까지도 김건희 씨가 내 휴대폰으로 답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미쳤냐? 이거 윤석열 육성으로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냐?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라고 했는데 아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면 고맙다 잘하겠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쩔 처지 자기가 김건희 씨한테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도 결국 핸드폰도 김건희 씨가 갖고 모든 걸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단순히 이게 지지자들이 그러면 연락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세요 윤석열 응원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고 김건희 씨가 고맙습니다 이런 연락만 주고 받았겠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런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가 막 속보로 나왔는데 이거를 보는 국힘당 패널들 특히 오늘 이 시점에 토론을 나가야 되는 국힘당 정치인들이나 국힘 측 평론가들 표정이 벌써부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뭐 댓글창이 어떻게 되든 말든 방송국이 어떤 욕을 먹든 말든 그냥 무조건 나는 용산에 잘 보이겠다고 얘기하는 서정욱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내가 다음에 배지를 또 달아야겠다. 나는 나중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뭐 총리도 하고 봐서 난 대통령도 하고 요런 꿈을 가진 국힘 쪽 지금 정치인들 요런 얘기들 실시간으로 토론 나와갖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문자 받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얘기를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바로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끝이 아닌데 아니 영부인이 조언 좀 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이거 유경수도 했던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도 특히 어떻게 유경수 여사님을 건드려? 요런 반응들이 막 실시간으로 달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민주진영, 민주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린 건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박정희 씨에 대한 옛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 그래도 그분들이 특히 TK 70대 소위 국힘의 본진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김건희 씨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마저도 지금 무너져가지고 18%가 나오고 대구 경북도 김건희 특검해라 저거 좀 제발 좀 얼굴 좀 치워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유경수를 갖다 붙입니다. 이건 뭐 유경수도 했던 거고 아니 영부인 조언이 뭐가 국정농단입니까? 이거는 김건희 악마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국정농단이 이런 게 국정농단이면 갑자기 사전을 또 정리해야 된대요. 아니 이러다가 무슨 뭐 국어사전 요거 정리 안 하면 또 요 관련된 데 압색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국어사전에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아니 물어본 거엔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자기 혼자 횡설수설하더니 아니 오죽하면 무슨 시정 잡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막 지인들도 이거 보다가 평소에 정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 색깔이 너무 뚜렷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뭐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 좀 해석 좀 해달라. 요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 영상 링크를 잘 공유를 쓱 하고 왔는데, 아무튼 이게 진짜 안 믿기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더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일단 헌법을 이거는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이다. 야, 그러면서 무슨 본인의 엄청난 아내 사랑으로 지금 이걸 포장하고, 마치 이게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뭐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공세에 당할 때 그걸로 지지율을 확 반전시켜서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는 그 레전드 장면을 지금 본인이 어설프게 연출하려다가 망한 것 같은데, 무슨 아내 사랑 타령입니까 지금. 이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라고 팩폭을 날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중요한 거는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건 다들 알았고, 이제 과거 검찰 시절부터 검찰총장이 되고, 그리고 대선 과정 거치면서 대통령이 또 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한답시고 지난 2년 반 동안 회의실 분위기가 어땠을까를 우리는 그냥 생생하게 날 것 그대로 본 겁니다. 왜 1시간 얘기하면 59분 지가 떠든다고 사람들 찍소리도 못하고, 조금 이제 바른 소리 하던 사람들 진작 초창기에 나가 떨어지고 쫓겨나던가 자기 발로 나가든가 하고, 지금은 죄다 간신 같은 사람들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뭐 7간신이네 뭐 10상신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어떤 식으로 엉망으로 그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를 요 윤석열 발언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우린 장면을 본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 이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이 법 위반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해선 안 되는 사람이,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이 멋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이런 문제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요 심각한 자백들이 나왔다고 지금 일침을 날린 거고요. 오죽하면은 이제 뭐 민주진영 커뮤니티 난리 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어떤 게 또 돌고 있냐면, 이렇게 엠팍 같은 데서, 엠팍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러브를 외쳤던, 반 이재명으로 그렇게 민주당은 안 된다고 2년 반 전부터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커뮤니티 상으로는 오프라인에선 TK가 중요한 본진이라고 치면, 온라인에서는 이 엠팍 같은 데도 굉장히 중요한 본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반응 보세요. 김건희 순진 따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지지율 한 자릿수 각이다. 박근혜가 17에서 5%로 뚝 떨어지면서 탄핵 바로 그냥 시동 걸려가지고 확 그 밀어붙였잖아요. 이제는 지지율 한 자릿수 각이다.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떠드는지도 모르면서 막 자랑스럽게 막 기자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했는데, 이게 보수 대통령의 품격이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차기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확정이다. 요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민심은 처참하게 바닥을 쳤다는 얘기고요. 요런 와중에도 꼭 눈치가 없이 끝까지 그 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친윤 이철규 씨 이런 말을 합니다. 명태균 김건희 카톡, 대한민국 주부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이다. 아니, 대한민국 주부들을 다 적으로 돌리겠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형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형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아까 뭐 고3 입시생들, 이거는 이제 10대 학생들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이죠. 지금 10대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구조의 문제이고, 이거는 이제 저를 포함한 앞선 세대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과도한 입시 경쟁을 해소할까, 이게 결국에는 좋은 대학 한번 가면 그 열매를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따먹는 구조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초중고 시절부터 막 학원 여러 개 다니고,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뭐 강의도 많이 다니니까 이야기를 듣다가 충격받은 게, 아메리카노 몇 잔 마시고 학원 몇 개 다니고 새벽에 막 그 2, 3시까지 공부하다가 잠을 자고 너무 피곤하다, 죽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당시에 10대 초등학생들이 하는 걸 듣고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입시생들 건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 주부들 건드리고요, 뭐 박근혜 씨를 존경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건드리고요, 지금 죄다 여기저기다 총을 막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격 대상이 김건희 씨였다. 야, 이 말도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한테는 특별히 논란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아,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논란거리가 없다고요? 지금 윤석열 논란거리 산더미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왜 김건희 특검에 집중하냐? 아니,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르고, 누가 봐도 뇌물인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오히려 스토킹으로 몰고, 양평땅이 갑자기 이상하게 김건희 씨 일가의 이익이 되는 구조로 확 꺾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민주진영이었으면 진작 나가 떨어질 법한 문제들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히려 검찰이 김건희 씨한테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기괴한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윤석열 깔거리가 없으니까 김건희를 공격한다고 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붙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자기 입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자신감 있게 막 자백을 쏟아낸 겁니다. 이러니까 요 얘기도 보시면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 시정연설도 왜 안 갔냐, 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 나도 내년에 국회를 꼭 가고 싶다. 나라고 국회 안 가고 싶겠냐, 나도 국회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이 민주당이 그 하는 거 봐라, 예의 좀 지켜라. 갑자기 또 민주당 탓을 합니다. 아니, 저 기본 베이스가 일단 남 탓이에요. 직업 자체가 이제 검사로서 남들 털고 요런 것만 수십 년간 해와가지고 그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자기 거울을 못 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고 왜 이렇게 민심이 바닥을 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야구 빗대면서 뭐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초창기부터 하고 오늘도 그 관련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정치랑 스포츠랑 다르잖아요. 저도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게임의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게임과 정치의 그 교집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로 말씀드리는 게 공감 능력입니다. 게임은 그냥 유닛들을 갖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어택당 시키면 가서 죽고, 그럼 다시 새로운 병력들 생산해가지고 또 맞서고, 이게 게임이지만, 현실은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라 해도 사람들의 그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냥 누군가가 죽게 냅두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정치를 갑자기 자기 전광판 뭐 스포츠 비유하더니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 그마저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람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 난리가 난 거고요. 한동훈 얘기도 물어봅니다. 한동훈과 이런 당정 갈등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막 자기 혼자 실실 웃더니 언론이 한동훈하고 갈등 부추기는 거 아니냐.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주제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하는 건지, 이쯤 되면 거의 그 맞춤 그 교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약간 그 술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해갖고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자기 입으로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거 보면서, 야 이제 속된 말로 뭐 국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망했다, 제가 이제 뭐 조졌다, 요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뭐 국정쇄신 요구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니까 막 자기 혼자 횡설수설하니까 실시간 반응을 좀 갖고 와봤어요.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슨 준비도 안 하고 기자회견을 하냐, 헛소리다.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명태균과 소통했냐? 그럼 언제까지 했냐? 요런 거를 물어봤지만 이상한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뭐 기억도 안 난다는 식으로 하고 진짜 횡설수설하죠. 그러면서 말을 막 뭉개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할 말이 있으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빠져요.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자기 혼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쏟아내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대통령실 사람들, 물론 이제 옆에 붙어가지고 뭐 해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얼마나 오늘 24년 11월 7일 윤석열 담화와 기자회견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지는 윤석열 본인 빼고 다 알았을걸요. 그러면서 김건희 언제까지 명태균하고 연락했냐 그러니까 또 이상한 소리 막 아니 뭐 이렇게 뭐 연락했다고 합디다 이러니까 합디다 가지고 또 난리가 났고요.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산단, 기자가 명확하게 이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막 어려운 질문들 구구절절 하지도 않았어요. 여론조작 문제, 둘째 공천 개입 문제, 셋째 창원산단 문제, 이것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뭐라 그랬죠? 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여론 뭐였지?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옆에서 다시 설명을 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상한 소리를 막 쏟아내니까 이제 숫자 18이 막 채팅창에 도배가 됐고요. 제대로 답변도 안 하니까 혓바닥이 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요게 영화보다 재밌다. 물론 이제 현실이 진짜 재밌다는 의미가 아니죠. 저 정도로 막장으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이게 새로운 예능이냐. 요런 반응들이 막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실실 웃어요.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무슨 말을 하다가 뭐가 그렇게 웃긴 건지 자기 혼자 이상한 드립 쳤는데 현장 분위기는 싸합니다. 이거는 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 관련한 얘기도 나오는데 혼자 저렇게 저 막 이런 표정 짓더니 기자한테 갑자기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고 뭡니까 저게 도대체. 아니 이러니까 이제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40패스를 하냐.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뭐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대중들한테 제대로 노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계속 얘기한 게 언론 개혁 문제 아닙니까? 언론과 미디어에 포장이 되니까 무슨 공정, 상식,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을 하고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도 무슨 엘리트에 뭔가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예리하고 이런 검사로 포장하고 뭐 이준석 그 맞삼중 지금은 그냥 펜코 대통령이랑 이제 그 태균기 부대 단장 역할이나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사람도 하버드 천재라고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요 인간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서울대, 하버드 요런 출신이면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나를 반성한다. 내가 얼마나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 만나도 학벌만 보고 이 사람은 뭐 그래도 낫겠지 이런 생각 안 하겠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를 하나 꼽아보자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진짜 굳이 하나 꼽아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학벌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외신에서도 이걸 다 받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이상한 거에 심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김건희 라인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인 문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경수 얘기 나오고 뭐 자기 그 라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서 원론적인 얘기 막 합니다. 라인 문제가 있으면 이거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 문제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김건희의 활동 얘기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막 TV조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근데 기자가 물어보는데 갑자기 또 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원래 뭐였습니까? 이것도 짜고 친다. 기자들 질문 다 정해놓고 특히 뭐 TV조선 같은 데서 털어주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이게 지금 아직 술이 덜 깨진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TV조선에서 김건희 씨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질문을 끊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갑자기 답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짜고 치는 얘기도 있지만 갑자기 TV조선을 끊네? 뭐지? 아무튼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내가 제 휴대폰으로 112 고맙다고 답변을 하더라. 한마디로 윤석열이란 사람의 핸드폰을 김건희 씨가 소위 장악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다는 게 그 얘기가 자기 입으로 나온 거고요.
이러니까 뭐 순진하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별의 별소리들을 하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그게 농단이다. 그리고 진짜 말 많은 게 사실이구나. 아마 그 10시간 냅두면 9시간 59분을 자기가 얘기할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누가 질문한다 그러면 앞서 보셨듯이 TV조선 기자 질문도 끊어버리는데 남들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자기 입으로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진 거고, 앞서 말씀드린 뭐 특검 그 얘기도 뭐 상권 분립 원칙을 위배했다 뭐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결국에 이런 얘기가 이어졌고요. 뭐 지지율 어떻게 올릴 거냐 요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대답을 하죠.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태까지 보여줬던 게 뭡니까? 뭐 친일 뉴라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극기 부대 여기저기 막 주요 보직 안 치고, 그래서 막 한국 총연맹 이런데 저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진한 신자유주의 갖고 와가지고 나라 말아먹고 있고 양극화 문제 관심도 없고 그래놓고 자기 입으로 또 지방시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자기의 그런 인식 체계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냐? 요런 얘기가 이렇게 걱정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한테 지금 지지율 밑바닥 치고 있는데 어떻게 올릴지 물어보면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남은 건 딱 하나. 이재명 대표 악마와 이재명 대표님이 11월 15일, 25일 그때 그냥 끝장내겠다. 요 각오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올인을 한 상황인데 안 됩니다. 그렇게. 그거 불가능한 거고요. 이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반응이 제가 아까 갖고 왔던 반응 그대로 계속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나왔던 반응들을 제가 너무 웃겨갖고 캡처를 해둔 겁니다. 실제로 내용 보면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다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는 우스갯거리가 됐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슨 뭐 언론 탓을 갑자기 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실실 웃고 이런 난리가 난 상황이고, 뭐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국회 가는 게 의무가 아니라면서 지금 상권분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야말로 상권분립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입법부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행정부, 시행령 정치를 한다고 임기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죄다 입틀막 시키고, 실제로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막 사찰하고 그 문제가 터졌는데도 경찰이 뻔히 알고 그거를 그냥 덮어주고, 지금도 그래서 뭐 국힘당에서 나무위키 검열 들어가고 뭐 언론사 입틀막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대통령 경호처도 또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뭐 국정원 경찰의 역할을 침범해서 그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와서 이것도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딱 이 한 장으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18이 왜 도배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지금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다 좌파들이어가지고 나를 그냥 억지로 비난하는 거고, 저것들 다 잡아가지고 저 간첩들 엮인 거야. 저 북한이랑 저렇게 내통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100년 전에 얘기 나오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얘기를 다시 가져오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멍멍 뭐 이런 반응들이 막 이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왜 저렇게 한순간에 꼬꾸라졌는가. 물론 뭐 53에서 19로 간 게 뭐 30개월 만에 저렇게 갔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초창기 임기 초반에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켜본다고 할 수 있지만 30%대 떨어지고 20%대 떨어지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했어야 되는 말은 뭡니까? 뭐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에 대해서 만약에 그 뭐 김건희 특검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갈아치우겠다. 김건희 라인 뭐 7간신 거기에 뭐 8명이다 10명이다 죄다 전부 다 그냥 책임지게 만들겠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싹 다 갈아엎겠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필요 없다. 넌 더 이상 못 믿겠다. 넌 그냥 내려와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심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뭐 국어사전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앞서서 그 김건희 라인 얘기를 했었죠. 강기훈 씨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바로 비판한 게 뭐였습니까? 김건희 라인은 저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쳐도 무방하냐 요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서 자기가 뭐 제대로 지금 대통령실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관심 자체가 없겠죠. 오로지 그냥 술 마시고 여기저기 그냥 후배들 불러가지고 갈구고 그런 것만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트럼프 그 당선이 나고 또 12분간 통화했다는 속보가 오늘 오전 전해졌는데 이것도 지금 윤석열 입장에선 큰일 난 겁니다. 당장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김정은과의 관계 물론 이것도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때와는 뭐 다른 양상이다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는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바이든 날리면으로 떠들썩했던 거 그걸 가가지고 바로 트럼프한테 그거는 그 바이든 맞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빨리 넙죽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가 막 무리수 뒀던 것들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러니까 대한민국도 빨리 다시 대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속보가 나왔죠.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끝났다. 미국 대선 끝났다. 뭐 이거 뭐 며칠 봐야 된다는 얘기 필요 없다. 이미 트럼프로 끝났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는 뭐 지지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속보로 이게 떠가지고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여기저기 막 카톡방도 불이 났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 확고 아니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같이 지금 얼이 빠져 있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자리에 있는 거냐. 여태까지 외교, 경제, 뭐 안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왜 이렇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고 있는가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계속 이렇게 훈수를 두죠. 아니 트럼프가 당선인데 무슨 날리면 타령을 하고 있냐. 정무 감각 정말 대단하다. 바이든, 기시다, 젤렌스키, 윤석열이 잡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꽝 아니냐. 이러면서 역시 외교는 문재인 정부 때가 갑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특히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을 텐데 그 기자회견 직전에 오늘 오전에 갑자기 또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얘기겠죠. 제발 봐주십시오. 나 진짜 구속만큼은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온갖 허세 부려왔다 그 거짓말 계속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또 강혜경 씨를 저렇게 저격을 하고 운전기사 김 씨를 저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태균수호 단장 역할을 맡은 이준석 씨도 초창기부터 명태균 씨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강혜경 씨 신뢰 떨어뜨렸죠. 뉴스토마토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입장을 냈습니까? 오전 영상에 제가 좀 자세히 다루긴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먹구름 폈고 한동훈은 짜치고 그리고 내 문제는 나는 모르겠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 못하겠다.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수호에 나섰던 그것도 최전선에 나섰던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겉으로라도 손절하는 척을 하려 했지만 끝까지 태균기 부대의 역할을 맡았던 이 이준석 씨 같이 날아가게 생겼고요. 이제 와가지고 무슨 어린 딸이 충격받을까봐 걱정이다. 지하로 들여보내달라. 이런 거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창원대 학생들도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부끄럽다. 이런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좀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전한 거고요. 야, 지금 그 강혜경 씨는 온갖 공격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결국 본인도 얽힐 수밖에 없다는 거, 실무를 띄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책임 차원에서는 그 지시를 내렸던 명태균 씨가 훨씬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폭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는 모습 그 자체로서 전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따박따박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무슨 뭐 친윤이네 찐윤이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왔었는데 이제는 탈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윤야한 이게 중앙일보에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낮에는 친윤계 밤에는 친한계. 그래서 아니 한동훈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냐. 언제부터 그렇게 한동훈을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윤계로 불리는 뭐 TK 중진도 최근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자기는 더 이상 친윤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윤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소신과 가치와 비전과 철학으로 정치인들이 뭉쳐 있으면 그러면은 좀 흔들려도 그 소신으로 그런 자신의 그 단단하게 뭉쳐 있는 본인들의 어떤 그 이념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설득도 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이해관계, 자신들의 이익 이거에 따라서 뭉친 사람들이니까 이거 야 망했다. 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된 말로 이거 끝났다. 조졌네. 요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특히 그 윤석열 발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혹시 탈윤차 저도 탈 수 있나요? 요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나는 한동훈 지지한 적 없다. 뭐 요런 식으로 뭐 해명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이제 한동훈 당대표 선출되니까 캠프 해단식에 또 얼굴을 비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에서도 이게 막 지금 막 서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 100% 지금 흘러가는 국면으로 보면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슬쩍 근데 혹시 막차 남아있나? 마지막 좌석은 혹시 나에게 양보해 줄 수 있나? 이런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친한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거기가 또 안전하게 이걸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한동훈 대표도 못지않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본인의 그 제대로 된 행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어깨랑 가슴이랑 머리랑 신발이랑 여기만 신경 쓰고 강강약약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억강부약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든 좀 끼워보겠다고 강강약약 얘기하고 그래놓고 대통령실 가가지고 아니 저 유튜버들이 저를 왜 욕합니까? 요런 식으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가서 부탁한 거 아닙니까? 구질구질하게. 그리고 어제 또 난리가 한바탕 났던 게 국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그다음에 뭐 진은정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또 올라와서 뭐 윤석열 욕을 그렇게 했다더라. 뭐 김건희 목줄 얘기까지 나왔다더라. 개목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측에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건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저들의 남은 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든 벼랑 끝으로 몰아서 이렇게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건데 지금 참여자 수 벌써 68만 명입니다. 진짜 대형 스피커분들이 등판을 하니까 이게 분명히 얼마 전에 10만이었는데 지금 벌써 70만 임박이거든요. 요 기세대로면 남은 4일 동안 100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100만 돌파할 수 있도록 저도 당연히 동참을 했고요. 주위에도 공유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가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도 그 기가 막혀서 올리긴 했는데 이준석 씨가 지금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뭐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왜 이준석 얘기를 계속하냐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준석이란 사람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왔는가. 자기 지지층까지도 속이고 어떤 식으로 대중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게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이준석 대통령의 꿈을 향해서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막 티키타카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반응하기도 어렵다는 식으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준석 씨의 요 말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댓글로 레알크크 4글자만 치면 되고요. 특히 이준석 씨 제가 보니까 내일 11월 8일 금요일이죠. 이준석 씨가 제 페이스북을 차단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야,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됐을까? 언제까지 페북 차단을 안 풀고 이렇게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허세랑 허세는 부릴까?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씨가 하도 페이스북에서 어그로 끌고 다니길래 제가 가가지고 댓글 좀 남겼더니 그냥 바로 차단을 박아버리고 1000일째 풀어주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놓고 나는 누구와도 어떤 주제로도 토론이 가능하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얼룩소라는 공식 플랫폼에서 이준석의 질문을 받는다길래 그래서 거기다가 정중하게 제가 질문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 본 척해요. 근데 이걸 못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6등을 해서 상금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여기저기 사람들 속이고
개고기를 아직까지도 팔려고 하고 그러면서 태균기 부대 선봉장에선 이준석 씨. 저는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그 예전부터 정치를 뭐 게임처럼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프로게이머 관점에서 이준석 씨의 정치, 이 게임 정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 파해법이 나왔고 그 중에서 저는 그거에 맞게 지금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저를 욕하는 이 팬코 유저들 많거든요. 막 죽이고 싶다, 막 패고 싶다,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얘기 그동안 이준석 씨를 향해서 막 중진들 다선 의원들이 저 건방지게 말이야 자기 몸집 좀 키워보자고 같은 당 사람 들이받아 막 이런 식으로 그거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와 이준석한테 쫄았네 무슨 급타령이냐 크크크크 막 이러면서 무슨 저돌적인 이준석 이래놓고 지금 이제 제가 좀 비판했다고 페북 차단하는 아주 졸렬한 행태를 저질렀는데 그걸 포장하겠다시고 하버드 천재 이준석한테 황희도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저러고 있다. 요게 지금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장난들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바라는 동시에 좀 정책과 비전과 가치 가지고 제대로 경쟁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바람인 거고 그 가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자꾸 제도를 이렇게 제도권을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이 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 거기에 밀착마크라는 게 제 역할이라 보고요. 문화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제 포지션이다. 법과 제도로서 이런 사람들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는 제가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서 풀어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온 게 있고 또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선 것도 있는데 문화 교육 영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